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번역 입문 1을 같이 강의하게 될 이명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이 번역 입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1차 시, 2차 시, 3차 시로 나눠서 이렇게 구성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내용인데 학습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번역에 대해서 뭔가 좀 이해를 좀 더 깊이 할 필요가 있어서 번역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번역인가, 번역의 정의, 그리고 번역의 세 가지 종류 이렇게 나눴고요. 세 가지 종류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번역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볼 텐데요. 1차 시에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역의 이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역의 이해. 여러분들 번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센터나 이런 곳에서 번역을 하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역이나 통역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왜 전문 통역사, 전문 번역사로서의 이런 역할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신 있게 내세우지 못하느냐, 거기에는 제일 큰 이유가 있죠. 제일 큰 이유가 번역이나 통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어떤 전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번역 자체예요. 번역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공부를 또 해야 되고 또 전문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번역. 여러분들이 뭐 모르는 건 아니죠. 모든 번역이라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번역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돼 있어? 어떤 한 언어로 된 것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거. 그래서 A 언어와 B 언어가 나와요. A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A 언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B 언어의 텍스트로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두 언어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건이라면 누구든 두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번역을 해봤을 거고요. 그러면 모두 이렇게 번역의 이해에서 정의하는 번역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다면 여러분들이 뭐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겠죠. 또 여러분들도 이미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볼게요. 자, 언뜻 보면요.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주제들, 이 설명들이 굉장히 명쾌해 보여요. 정말 뭐 A 언어에서 B 언어로 바꾸는 거 당연히 가볍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번역에 대해 어떤 문제는 번역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A에서 B 언어로 가는 거, 그렇죠? 텍스트가 바뀌는 거예요. 텍스트가 바뀌는데, 자, 언뜻 들으면 쉽습니다. A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B 언어로 바뀌는 것. 문제는 우리가 번역이라는 행위는 A 언어에도 들어있지 않고 B 언어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번역이라는 행위를 시작할 때는 A 언어로 보고 끝났을 때, 도착했을 때는 B 언어로 봤죠. 자, 보면 이 사이에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번역이라는 부분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다시 또 배우게 될 통역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번역과 통역은 어떤 대상이나 관찰의 표본이 아니에요. 번역과 통역은 결국은 뭐죠? 결국 행동이고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과 행위가 설명이 되어야만 번역이 무엇인지, 통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방금 좀 전에 봤던 A 언어를 텍스트를 B 언어로 바꾸는 것이라고 하는 설명에는 어떠한 행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쉽게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결국 뭐죠? 이 가운데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는 거죠. 자, 번역이라는 명사의 정의를 살펴보면 어떤 나라의 말이나 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통역과 번역이 모두
하나의 큰 번역의 범주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는 영어도 마찬가지죠. 모두 transl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안에는 interpretation과 translation 두 개 다 들어있어요. 통역과 번역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조금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국의 문화는 조금 달라요. 한국에서는 통역과 번역을 자꾸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트랜슬레이션의 번역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통번역이라고 해요. 통번역. 사실 통번역이라는 말은 통역과 번역을 줄여놓은 거고요. 여러분 언어에 여러분의 모국어, 여러분들의 모국어로 번역을 찾아보면요, 통역과 번역이 구분되지 않는 언어들도 많이 있어요. 즉, 통역과 번역은 원래 트랜슬레이션이라는 하나의 덩어리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것에는 사실 이 안에 인터프리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즉 번역이라는 거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번역과 통역이 다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에서 보면 사실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대응어가 하나의 번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한국어가 되겠죠. 한국어에서는 한국의 어떤 번역 문화, 통역 문화에서는요, 통역과 번역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통역, 번역이 모두 translation 또는 interpretation이라는 영어를 쓰고 있고요. 거기에 translation의 번역어, 이걸 해석해서 뭐라고 해요? 그렇죠, 맞아요. 통번역이라고 해요. 자꾸 통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translation을 한국어에서 번역하면 번역이에요? 통번역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어의 트랜슬레이션, 즉 A 언어를 B 언어로 전달하는 것의 전체적인 걸 이야기한다면 통번역으로 쓰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고요. 꼭 구어와 문어, 그렇죠? 스포큰 랭귀지하고 라이튼 랭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통역 번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이라는 명사의 정의에 이렇게 말이나 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즉 이 안에는 통역과 번역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했죠. 입말과 글말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번역은 바로 입말과 글말, 스포큰 랭귀지하고 라이튼 랭귀지를 모두 옮기다, 트랜스퍼 하는 거죠. 트랜스퍼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옮기다, 전달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번역물이 외국어에서 번역한 글이나 책만을 지칭한다면 한국어에서 독일어로 번역된 텍스트 번역물이 독일어로 번역된 것은 번역된 텍스트는 번역물이 아니냐? 그러니까 꼭 글이나 책에서 또 외국어에서 번역한 거. 자,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어는 A 언어.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A 언어는 바로 여러분이 태어난 나라의 언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B 언어는 뭐죠? 여러분들에게서 B 언어는 모두 한국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한국어를 타겟, 대상 언어로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공부는 어떤 공부예요? 한국어 통역, 한국어 번역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한국 사람이라면 A 언어가 한국어고 B 언어가 뭐겠어요? B 언어가 그렇죠, foreign language가 되겠죠. 외국어가 될 거예요. 그러면 B 언어는 다 한국 친구들이 배우는 B 언어는 여러분의 나라 언어가 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타겟 랭귀지, 목표 언어는 어떤 거죠? 목표 언어는 맞아요. foreign, 외국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목표 언어라는 게 있어요. 목표 언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문제는 번역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A에서 B, B에서 A. 자, 외국어 교육에서는 타겟 랭귀지를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지금까지 한국어를 배워오는 동안 타겟 랭귀지, 대상 언어, 목표 언어는 한국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국어 교육에서 어디로?
통역교육, 번역교육으로 옮겨오면서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 내용에 달라진 거 가장 큰 거 뭐죠? 그쵸. 타겟 랭귀지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국어도 타겟이 될 수 있고요. 한국어도 당연히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국어가 외국어를 모두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 된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전체적인 번역과 통역에 대한 개념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였죠? 앞에서 봤던 맞아. 번역의 정의는 뭔가 이상했죠. 뭔가 부족하죠.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번역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은 A 언어를 B 언어로 바꾸는 것, B 언어를 A 언어로 바꾸는 것을 번역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뭐죠? A 언어든 B 언어든 간에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한 것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센터에서 이렇게 또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워서 이렇게 번역, 통역을 하다 하면은 어떤 방향이 제일 좋아요? 사실 B 언어를, 한국어를 여러분 나라로 말로 번역하는 것을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여러분의 말을 한국어로 번역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렵죠. 힘들다고 생각하죠. 왜? 비언어, 한국어니까. 한국어로 써야 되니까. 자, 그럼 이거 봅시다. 번역은요, 이해한 내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여러분 나라 말로 바꾸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쉬운 거냐? 진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어에서 여러분이 이해한 정도, 여러분이 별 2개, 별 3개를 이해했다면 그 별 2개, 별 3개만 전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국어에 대해서 한국어 텍스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번역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해한 만큼만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 번역에서는 뭐가 많다? 거짓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고 번역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웃풋, 여러분 나라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여러분 센터의 센터장도 모르고 주위의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리고 문법도 잘 안 틀리고 단어도 많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잘한 것처럼 느껴지죠. 자, 반대로 여러분 나라 말을 한국어로 옮기는 것은 실제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처럼 어렵습니다. 왜? 문법도 잘해야 되죠. 어휘력도 모자라죠. 여러분들의 한국어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더 잘해야 되겠죠. 통역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건 기본이에요. 자,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어를 더 잘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A 언어를 이해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라면 자, 여러분이 여러분 나라 말을 이해하는 것과 여러분이 한국어를 이해하는 것 중에 어떤 걸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의 나라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한국어 번역 좀 전에 이야기했죠. 문법도 틀리고 단어도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A 언어에서 여러분 나라 말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미는 틀려요? 맞아요? 모두 맞아요. 절대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두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B 언어를 A 언어로, 여러분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과 여러분 모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 중에 진정한 정말 좋은 번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 오히려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여러분 나라 모국어의 의미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 번역은요, 남을 이해시키기 위한 번역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국어 배우면서 한국어 문장 나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머릿속에 읽어보고 머릿속에서 여러분 나라 말로 바꿔보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건 무슨 내용이지? 머릿속에서 번역 많이 해봤어요. 그것을 우리가 학습 번역이라고 그래요. 학습 번역.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번역하고 통역하는 것이죠. 자, 이런 학습 번역은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문 번역과는 차이가 있어요. 전문 번역은 뭐죠? 전문 번역은 내가 이해할 목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해시켜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통역도 마찬가지죠. 통역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은 의미 없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의뢰를 받았어요. 저 사람 말을 당신에게 전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남을 이해시키기 위한 번역이다. 이해시키기 위한 이해다. 자, 이해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사소통형이다. 자, 단순히 의미를 이해하고 의미를 알는, 그리고 단순히 말을 만들어내고 말을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이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달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만큼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말을 만들어야 되고요. 내가 무엇을 이해해서 전달해야 이 사람이 만족할 것인가 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알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통역과 번역을 왜 서비스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를 위한 통역, 나를 위한 번역, 나를 위한 이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공되는 이해고요. 또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말을 하고 C라는 사람이 들어요. 나는 B의 위치에서, 가운데 위치에서 A의 말을 C에게, C의 말을 A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의사소통이다. 이것은 꼭 구두어가 아니라 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텍스트도. 그렇죠? 텍스트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또 하나는 번역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학문이다. 번역은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꾸로 말해서 연구의 가치가 있는 거고 과학의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